오늘 시작 흐름 보합권 정도에서 진행이 됐는데 마감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봅니다. 현재 거래소부터 체크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강보합권이던 시세가 조금은 오르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0.5% 정도 오른 지점 2381포인트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380선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흐름으로 나타나니까 끝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가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 일단은 상승으로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710선을 지지하는 712포인트로 현재는 마무리를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 먼저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인데요. 이 종목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9,100원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정부가 이 조정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해제하는 쪽으로 많이 좀 분위기가 쏠려 있는 모습인데요. 여론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표들도 일부 많이 충족이 됐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면 가장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이 또 화장품 섹터이죠.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제이준 코스메틱이 시세를 크게 내면서 5장에서 거래 제한폭까지 도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상한가 마감으로 예상되는 두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오스템 그리고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한주라이트 메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 종목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시초가 대비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차량용 경량화의 알루미늄 부품 제조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게 된 자금을 통해서 슬로바키아 공장 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오스템입니다.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이쪽으로 엮였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357억 7,500만 원 규모의 세종시 토지와 건물을 한국콜마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산 대비했을 때 16.95%고요. 시가총액 자체가 500억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오늘장 1월 19일 목요일도 이렇게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증시가 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하단이 견고하게 잡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국 증시 둘러보기 전에 최근에 좀 시장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이 아닌 좀 다른 지역의 시장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월가의 시각도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의 경기활동 재개로 중국인들의 예금이 풀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에 따라서 경기 둔화를 해소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오히려 신흥국과 유럽, 중국 증시 펀드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중국 증시 흐름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어제 이슈들 소화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감가 먼저 체크해 볼게요.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 1.4%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26,405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도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끄러져 내려갔죠. 이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적신호가 다시 들어왔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본 증시가 통화정책 동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2.5%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죠. 차익과 여기에 미증시 여파로 오늘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일본 증시 엔달러 환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엔이 다시 한번 이 통화정책 때 한번 내려갔다가 상승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현재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강보합권으로 3,235포인트 선 현재 7점 부근에서 거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천 종합지수는 0.6% 더 크게 오르면서 현재 11,881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오전과 다르게 지금 오후장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탄력 자체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미국 연준의 금리 완화 기대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류 부총리와 함께 스위스 7위에서 회담을 갖고 경제 그리고 양국 갈등 사안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한 봉합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마감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상승 움직임 기록하다가 이 4원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후반에 또다시 안정됩니다. 어제도 내내 상승 추세 기록하다가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막판에 또 확 하락을 하면서 5원 30전이나 내렸습니다. 1232원 10전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제는 1230선에서도 그 단을 한 단계 낮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시장까지 전해드렸고요. 여기에 아시아 증시까지 함께 둘러봤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떨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양시장은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 좀 등락 움직임이 보였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거래 대금도 제한적이었던 다가 또 일각에서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도 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동시효과 구간으로 다시 한번 좀 탄력을 키웠는데요. 오늘 종가는 2380.34포인트 선에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전거래 대비 0.51포인트 올렸고요. 포인트로는 12.02포인트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350선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2370선을 회복한 이후에 1시 구간 들어 2380선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구간 대체로 2370선에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막판에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으면서 2380선 터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좀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외국인이 5,722억 순매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이 3,144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했고요. 그리고 개인이 2,606억 정도 팔았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덴티움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의료정밀업종 3% 가까이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통신 섹터, 보험 섹터가 일제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가스 업종도 1.27%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 탄력적인 흐름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0.9%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인데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 중심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3% 가까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와 조선주가 좀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운송장비 섹터, 기계 섹터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종이목재 섹터, 운수창고 섹터도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코스피 하락을 방어하면서 좀 탄력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1.82% 오르면서 61,500원으로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장 후반부 들어 상승으로 전환되더니 0.47%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 가운데서는 LG화학이 홀로 상승했는데요. 미국 항암 신약 기업인 아베오 인수 소식에 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 1.31% 오르면서 62만 1,000원으로 상승했고요. 그 밖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0.4%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후반부 들어 좀 탄력이 더 붙으면서 오늘 장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80만 1,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셀트리온 역시 장 후반부 들어 좀 탄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오늘 장 보합으로 마쳤고요. 종가는 16만 4,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는 부진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0.3%대에서 약보합권에서 마쳤고요. 기아가 0.62%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주인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카카오가 1.3% 가까이 밀리면서 68,0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네이버가 오늘 동시호가 구간 들어 강보합으로 좀 탄력을 받으면서 0.26%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 종목들인데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제와 관련된 평가지표 4가지 중 현재까지 3가지 정도를 달성했고 또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해제 시점은 이달 말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스크주들의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제이준 코스메틱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9,100원으로 상한가로 마쳤고요. 그 밖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8.72%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에이블 CNC 역시 7.34%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 밖에 코스맥스와 토니모리, 이찬불 역시 2%에서 3%가량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엔터 종목이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올해가 K-팝 역사상 최고의 신인 데뷔 모멘텀을 맞이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엔터사가 모두 올해 신인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해 빅엔터 4사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신규 걸그룹 출시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하이브가 오늘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신곡이 미국 빌보드 핫 100 안에 들었던 호재까지 겹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는 188,000원 터치하면서 강세로 마쳤고요. 그 밖에 코스닥 쪽에서 일자리 엔터주들 강했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5.94% 상승했고요. 투브엔터가 8%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전거래 대비 0.16%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1.14포인트 올리면서 712.89포인트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705포인트에서 저점을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후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오전 중엔 대체로 약부하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심 구간 들어 상승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710포인트 선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장 0.1%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선 개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656억의 순매수로 그쳤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막판에 좀 매도폭을 줄이면서 53억의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461억의 매도 우위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오늘 1.4% 가까이 밀리면서 97,5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LNF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저조할 거란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3% 가까이 밀리면서 178,0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3%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어제에 비해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58,3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HLB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0.66% 내리면서 45,0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펄어비스 역시 0.5%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오늘장 강부하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는 16만 1,800원 터치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엔터 콘텐츠주들 오늘 좀 시세가 좋았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이 0.75% 올리면서 8만 900원으로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JYP 엔터, CJ ENM 일제히 3%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FT 관련주인데요.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예술품처럼 실물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NFT 관련주들 상승했는데요. 먼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0%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5,750원으로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계열사인 갤럭시와 SM이 코스피에서 오늘 9.84%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FSN이 2.5%가량 올랐고요. 서울옥션 역시 6.8%가량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인데요. 고영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가량 증가해서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에도 해외 신규 투자 효과를 기대볼 가능성이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15,900원으로 주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 비츠로젤 역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가량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7%가량 증가하면서 2022년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주가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7.23% 올리면서 17,05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신규 상장한 두 종목인데요. 먼저 차량용 알루미늄 부품을 만드는 한주 라이트메탈, 시초가가 공모가인 3,100원을 넘어서 4,115원에 형성하더니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5,340원으로 급등을 했고요. 또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만드는 TMC의 경우 장중 강세를 보였지만 탄력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0.54%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종가는 28,1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물시장 0.33%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5포인트 올리면서 314.75포인트로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335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78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7,464계약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수량 전해드렸습니다.